우리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뷰티샵 매출상승연구소의 송진 원장입니다. 우리 원장님들의 매출을 팍팍 올려주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 원장님들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고객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가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를 더 신임하고 또 우리 샵에 더 오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제 우리 중국에서 저와 코칭 작업을 하고 샵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나왔던 이야기고, 또 미국에서 지금 저와 작업하고 있는 원장님도 이 방법을 쓰고 너무나 제가 손님들한테 선뜻 이렇게 회원권을 권유하기 힘들 때 쓰기가 너무나 좋아요 원장님, 이랬던 이야기들이에요. 우선 제가 우리 원장님들에게 중국에서 있었던 일화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중국을 갔더니 한국과 다른 느낌의 서비스들이 많았어요. 어떤 거냐, 가장 먼저 우리는 무언가 시술하고 나면 시술비를 후불로 받는 게 기본 거의 수칙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뭐 샵의 재량껏 먼저 선불권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는 고객이 왕이다 라는 시절에 거의 다 시술을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고 다 후불을 받았었죠. 그럴 때 제가 중국을 갔는데 중국 문화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무조건 선불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어요. 와서 무언가를 간단한 시술을 먼저 해보고 이분이 마음에 들거나 여기 샵이 마음에 들었을 때, 특히 그분들은 사람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선불권을 끊는데 선불권의 크기에 따라 레벨이 정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할인을 받고 싶고 대우를 더 강하게라고 해야 되나, 더 크게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선불권을 아주 큰 액수를 끊었고요. 적당히 아직은 내가 믿음이 좀 덜 간다 하면 선불권을 좀 낮게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우리 한국하고 문화가 좀 많이 다르구나, 선뜻 내가 선불권을 바로 끊는 문화이구나. 그래서 선불권을 끊으면 할인폭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우를 더 강하게 받는다는 느낌을 받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때 헤어샵이었어요. 그래서 펌이 있고 염색도 있고 또 우리가 커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액수가 가장 작은 게 그 중에 커트잖아요. 그래서 커트나 드라이가 액수가 작아요. 그쵸? 그리고 펌과 염색이 액수가 크죠. 그래서 선불권을 아주 크게 끊으면 할인폭이 뭐 3, 40%까지도 갑니다. 뭐 아주 강한 곳은 아예 그냥 50% 할인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 액수를 끊죠. 자, 그러면 제가 그걸 봤을 때 펌과 염색은 액수가 크니까 할인을 해도 소진되는 게 좀 빨라요. 그쵸? 그런데 단순하게 커트와 드라이어를 했을 때 펌과 염색보다 액수가 굉장히 작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를 50%를 딱 해버린다면, 예를 들면 이게 커트가 3만 원인데 50%는 15,000원 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커트가 좀 더 자주 오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중국 사장님들에게 권했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자. 한국에서는 10번 하면 한 번 무료 서비스라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증명의 대가로 도장을 찍어준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 왜? 그러면 커트와 드라이어만 묶어서 해보자.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액수가 큰 거는 할인폭이 있어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기 때문에 소진이 빨리 되지만 우리가 커트를 해줬을 때 남는 게 무엇이냐? 자, 그런데 커트를 10번 해주고 한 번 무료면 10%밖에 할인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큰 액수 준다고 커트를 할 때 50% 할인해 줄 거냐? 그리고 커트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더 자주 온다. 그렇지 않느냐? 자, 그래서 펌과 염색은 따로 선불권에 묶어두고 커트와 드라이어는 우리가 도장 찍어주는 스탬프 방식을 하자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중국 사장님들이 그 아이디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먼저 하나를 서비스로 찍어줍니다. 네, 그리고 10번 하면 무료. 대신에 선불권과 이건 따로다. 그리고 이거는 타인들에게 선물해도 된다. 중국에서는 선불권을 끊었을 때 각자 거였어요. 제가 갔던 샵들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각자 거기 때문에 타인에게 선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친구하고 왔어도 서로 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합, 친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스탬프 방식은 친구에게 선물도 할 수 있다. 같이 오면 사용하게 해준다. 도장 다 찍어준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스타일 처음 봤다 하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거는 중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합니다.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원장님도 자기가 회원권을 권유하기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도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하면 굉장히 편하게 권유할 수 있죠. 왜? 손님이 그걸 받아서 내가 여기에 묶여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받아서 안 쓰면 그만이고 10번 쓰면 무료를 받는 거니까 좋고 그러면 받은 사람이 올 확률이 더 높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썼는데 대신에 우리 뷰티샵에서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네, 시기가 또 코로나로 많이들 샵을 잘 찾지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벤트로 고안해낸 방법은 이미 도장은 다 무료 서비스를 하나씩 준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고객님만 하나 더 박아준다. 2개를 박아주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건 8번밖에 안 남았죠. 자, 그 기간 동안 우리 고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개를 찍어줬을 때보다 하나만 더 찍었을 뿐인데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파급력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것도 찍어줄 때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벤트를 팍팍 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손님한테 보이게 2개를 찍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상담을 하다가 무언가 당신과 나의 연결고리가 있고 내가 너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남들 모르게 하나 더 찍어주겠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원장님들이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솔깃한가요? 2번이나 찍어주면 나를 특별한 대우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는 이미 이벤트성으로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고 나를 특별하게 하나 더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우리 원장님들 제가 어디 다녀온지 다 아시죠?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잘 통했어요. 베트남은 제가 갔더니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과 또 어떤 느낌이 달랐냐면 경제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사회주의인데 거기에서 도저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뭔가를 하면 주면 뭔가를 보답해야 되는 기브앤테이크가 좀 명확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니까 평등주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누구에게도 정감 있는 느낌이랄지 뭔가 내가 더 대우받는 느낌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소한
에서 느껴보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우리 한국의 정 같은 느낌을 제가 보이도록 방법을 세팅을 바꿨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였냐면 그들에게는 약간의 이런 느낌의 대우를 내가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이러면서 좀 더 호감이 가면서 그 횟수를 채우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게 이 방법을 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이 횟수를 점점점 쓰다 보면 적게 남을 때 하는 행동들이 다 패턴이 비슷했어요. 어떻게? 마지막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간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일 아트를 했으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난 3주 만에 와 하면 마지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점점점 2주 뭐 이런 식으로 앞당겨 온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 잘 활용해 보세요. 제가 10번이라고 해서 우리 뷰티샵이 종목이 다 다른데 다 10번? 아니죠. 기간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일 아트 같은 경우는 2주 안에 오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번 채우기가 쉽죠. 그렇죠? 그렇지만 속눈썹 연장이랄지 뭐 왁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다 다르죠. 피부샵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게 좀 빨리 오게 되는 경우다. 그러면 길게 10번으로 끊어도 괜찮지만 터울이 길어. 터울이 긴 종목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번에서 6번 정도가 낫다는 거예요. 5번 정도면 우리가 하나를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5번인데 2개 서비스 해주면 3개밖에 안 남으니까요. 근데 10번이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는 이벤트성으로 준비를 해서 그냥 받든 안 받든 필요하다고 하든 말든 우리가 이벤트니까 받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담을 우리는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브랜딩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가 설문 작성을 하다가 무언가 매개체가 있었을 때 특별하게 하나를 더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할 때도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리한 가격은 뭘까요? 낮은 가격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세팅해 놓은 가격표가 있죠? 좀 더 고가의 가격이 온다. 왜? 호의가 호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건 유리한 조건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한테는 사람은 인지상정으로 호의를 베풀게 돼 있다. 자, 이 실험은 우리 원장님들 미국에서 소비자 연구가 박사가 시작을 했어요.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시도를 했냐? 그룹을 나눈 거예요.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스탬프를 하나도 찍지 않은 10번 하면 서비스를 주는 쿠폰을 주고요. 또 한 그룹은 도장을 이미 2개를 찍어버린 스탬프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자, 이 사람들이 이게 그냥 여기에 서비스 방침이라 이벤트다 생각하고 받아왔죠. 받아왔는데 받아오고 나서 그 10번을 채울 때까지 사람들의 특성이 나타난 거예요. 아무것도 찍어주지 않고 우리가 10번 하면 무료다 하고 나눠줬던 그룹은 15%나 뭐 19% 많아봐야 그 정도밖에 채우러 오는 그거밖에 평균이 안 되는데 이미 도장을 2개를 박아준 그룹은 그 10번을 채우러 올 때 거의 60% 이상, 많게는 80%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기간에서 도장을 미리 찍어주고 보낸 사람들이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원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먹거리, 그리고 무언가 물건을 구매할 때, 그리고 무언가 내가 어느 장소에서 무슨 서비스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일까요? 영화를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도 생활권 서비스예요. 그쵸? 우리도 생활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원자님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왜? 우리는 고객을 만나면 항상 우리와 고객과 신뢰도가 쌓여야 되고 또 우리가 처음 본 사이지만 어느 정도 친밀도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고객님이 나를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같이 있는데 전혀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있고 싶겠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밀도, 손님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또 말을 좀 더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우리 원장님들 어디 예를 들면 화장품 가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브랜드를 한번 봅시다. 저희 회원권을 끊으면 뭐 얼마의 할인 서비스가 있는데 하시겠어요? 그게 다잖아. 그럼 아니요, 할게요, 아니요가 있죠.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원장님들은 그런 손님이 나에게 더 다가오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죠. 손님에게 좀 더 정감 있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페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해요. 도장 서비스를 합니다. 10번을 찍어주면 커피 하나 무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얘기만 딱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여기 자주 오실 것 같으면 10번 찍으면 무료, 커피 한 잔 무료로 드리는데 하나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카페를 가거나 뭐 어디를 가면. 그랬을 때 자주 오지 않는 사람이거나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 됐습니다. 극명하게 yes, no 라는 대답이 나오게끔 유도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손님들한테 no라는 대답을 웬만하면 받지 않게 설계를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이벤트가 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아가는 거야가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받고 안 받고는 너의 자유지만 받아서 네가 버리든 말든 그것도 너의 자유야가 내포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런 좋은 기회에 편하게 가지고 가셔서 친구를 주셔도 괜찮고 뭐 쓰고 싶은 사람들 주셔도 괜찮고 생각나면 사용해보세요. 또 괜찮은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드릴 때 아무것도 찍지 않고 주겠다 그러면 호의가 하나도 없는데 누가 받을까요? 호의는 딱 하나. 내가 10번 왔을 때 무료 한 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대가성이에요. 그죠? 내가 10번 하니까 대가로 한 번 서비스 해준다는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대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쵸? 우리 원장님들? 그래서 호의를 내가 이벤트를 하는데 잊지 않고 당신도 챙겨준다. 이 말인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상담을 하다가 손님과 무언가 매개체가 있으면 우리 고객님 특별히 제가 우리 고객님은 남들 모르게 하나만 찍어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런데 그 특별한 구실이 우리 원장님들이 속보이는 구실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들 우리가 한국 사람들 정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무언가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색상을 똑같이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서로 통하는 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동네 만약에 산다면 살아요. 그러면 매개체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정이 간다. 이런 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만약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저도 그 학교 나왔다. 뭐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머
저도 그 색깔 좋아하는데, 우리 뭔가 통하는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취미가 있으세요?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어머, 우리 뭔가 통하네요. 그래서 특별히 더 마음이 쓰이고 정이 가네요. 특별히 제가 하나 더 몰래 남들한테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매개체도 없이 뜬금없이 상담하다가 상담 잘했다고 그냥 제가 서비스를 하나 더 특별히 찍어줄게요는 매개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무언가 우리가 그 손님과 나와의 벽을 우선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매개체를 찾으면 좋다. 이거는 우리 원장님들도 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회사 일반 직장인을 다녀도 무언가 그런 매개체가 있으면 상사라든지 이런 직장 동료들하고 좀 더 빨리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그렇죠. 모임에 가더라도 누군가와 친해질 때 빨리 좀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그런 사이 같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이 손님한테 특별히 회원권이나 선불권을 선뜻 내가 내 말로써 권하기가 나는 어려워. 나 너무 소극적이야. 이런 분이라면 이 스탬프 도장을 찍어서 증명해 보이는 쿠폰을 편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과 더 빨리 가까워지고 손님이 회원권을 끊는다는 부담이 없으면서 편하게 좀 더 자주 오는 매개체가 되니까요. 자, 우리 원장님들 오늘 이야기 많은 도움 되셨죠? 네, 그럴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그렇게 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